과거와 미래만 살지 현재 이 순간에 삶의 생생함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 자,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거 없이는 이 생의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건데 뭘 하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뭘 잃어버리죠? 사랑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가렸기 때문에 마음이 사랑을 찾아낼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근데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뭔지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찾아내는가? 아주 쉬워요. 이게 나중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 아이 키우면서 분노 올라와요? 네. 분노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 올라오시는 분은 이미 신의 영역에 가신 분이에요. 그분 인간이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라와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적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일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일지보다 분노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노일지를 쓸 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아이한테 분노했다. 분노했다. 근데 그 뒤에서 지켜보세요.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그때 내 욕구가 뭐가 안 채워졌고, 그때 한 감정을 내가 뭘 표현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떤 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쓸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말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듣고 싶었던 말. 네, 그 말을 적으라는 뜻입니다. 자, 뭐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금방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때 분노가 와요? 네. 밥을 안 먹을 때 분노가 올라와요? 네. 왜 밥을 안 먹는데 분노가 올라와요?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해줬는데 안 해줘서.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팠어요. 엄마는 열심히 했는데 저놈이 날 무시해. 네. 아니면 제가 밥 안 먹으면 키가 안 클 텐데 키가 안 커요. 밥 안 먹어도 키 잘 커요. 네. 특히 어린 시절은 밥 안 먹는 시기예요. 그렇게. 네. 언제 밥을 먹는 시기냐면 어린아이가 사춘기 되면 몸이 클 때가 있어요. 머리가 클 때가 있고 몸이 클 때가 있는데 사춘기 되면 그때는요, 안 차려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냉장고 문 열고 매일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네. 옛날에 푸르미가요, 어릴 때 그렇게 안 먹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게 원래 그 다음에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가슴이 엄마보다 더 컸어. 가슴이 벌럭. 그 걱정이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하니까 뭐냐면 키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크더니만 1년에 11cm가 크는 거예요. 1m 86까지 확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밥을 안 먹는다고 안 큰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오히려 야단 맞으면 키도 안 커. 안 먹는다. 예, 그냥 정확한 감각에 따라서 아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만 얘가 밥을 안 먹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엄마가 어린 시절에 밥을 안 먹었던 엄마. 그래서 야단을 맞았거나 매를 맞았거나. 두 번째, 그 엄마가 어린 시절에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줬던 엄마. 이해하셨어요? 야, 나는 밥을 혼자서 차려 먹었는데 넌 차려준 밥도 안 먹냐?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자기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매 맞았던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 맞은 분. 손 내리세요. 중국 교육은 아직도 때리나요? 네. 여러분은 안 때리시죠? 네. 안 때려요? 네.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매 맞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매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얼굴이 매 맞은 사람은 늘 경직이 있어. 저한테 다가올 때 딱 보면 알아. 벌써 이게 이 경직이 돼서 주춤주춤거리면서 다가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매 맞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이 매 맞은 걸 해결했는지 금방 아는 방법은 뭐냐면 예뻐지면 금방 알아. 아, 저분은 두려움이 대면됐구나 그러면 바로 예뻐져. 얼굴에 빛이 분칠한 것 같아. 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매 맞지 않았던 사람은 애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 뭘 때 매 맞았어요? 네. 매 맞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매 맞았던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매를 안 맞았어도요. 부모가 싸웠죠. 싸운 걸 내가 지켜봤으면 지켜보는 자는 매를 맞은 거예요. 네. 또 어떤 경우에 매를 맞은 거예요? 동생이 매를 맞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했다. 그러면요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더 죄의식을 더 가져와요. 매 맞은 자는 그냥 맞고 나서 끝나는데 그리고 기억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켜보는 자는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죄의식 난 도와주지도 못했다라는 것도 하나 가져오고 매 맞은 충격이 그냥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았던 사람들은 왜 제가 이 매 맞는 것에 대한 사례를 드냐면 매 맞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그랬죠. 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대면하기 전까지는, 자각하기 전에는 매를 맞은 사람들은요, 특히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매를 맞은 사람은 뭐에 대한 믿음 체계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냐면 인간에 대한 믿음 체계가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낳아준 엄마가 날 때리는데 누굴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매를 맞잖아요. 특히 낳아준 엄마한테 매를 맞을 때는요.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믿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서는 생각이 작동되지 않아. 이 인간은요.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항상 투쟁하거나 분노하거나 회피합니다. 이게 두려움이야. 항상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투쟁하거나 도망가거나 이 투쟁의 반응. 여러분 이 투쟁, 분노와 두려움 이거는요. 생각이 있는 전두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변연계라고 우리 몸에 기록돼요. 자, 변연계에 기록되면 어떠냐면 변연계는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반응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매를 맞은 것이 변연계 한번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자라한테 놀란 가슴, 소뚜껑만 보면 놀란다 그랬죠. 바로 위기 상황, 우리 인간이요 그 위기 상황과 비슷하게만 해도 그냥 그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저 아이가 매를 맞는 걸 내가 또 지켜만 봐도 또다시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반응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이 반응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 하냐면 1만 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1만 분의 1초 이해하세요? 1만 분의 1초 이해하세요? 오늘 여기서 강연을 들었던 분들은 푸르미 아빠를 봤잖아요. 그 제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럼 어디 저 상해에 가서 누가 지나가는데 제 목소리에 비슷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때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셨네 라고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어떤 건지 아셨죠? 네. 바로 만분의 1초 사이에 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지 이해하셨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 봐요. 내가 2살 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자, 내 몸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머릿속은 기억 못하지만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아이가 2살이 되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무의식 안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만분의 1초 사이에 바로 튀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애를 내가 때리는 엄마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내 목소리로서 분노를 쏟아내고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갈 그런 엄마가 될지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하고도 그렇게 알콩달콩 둘이서 연애할 때 싸운 적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꼭 아이를 낳게 나면 그다음부터 나의 어린 시절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회피라는 이 투정 회피라는 것이요 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셨던 어머님 계실 거예요. 제가 안경을 37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당이 300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 눈이 0.2에서 출발했던 그래서 안경 썼던 눈이 0.9 한쪽 눈은 요새 너무 피곤해서 0.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떻든 간에 0.9로 지금 눈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가? 당은 없습니다. 혈압도 없습니다. 이제 제 몸무게가 빠지면 당도 없고 다시 혈압도 다시 빠져버려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가? 이것이 건강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라는 통이 있어요. 어린 시절.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통이 일정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투쟁회피 반응을 안 했던 배려 깊은 사랑을 받아서 투쟁회피 반응이 적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 근데 어린 시절 운이 나빠서 투쟁회피 반응을 했다면 이미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요만큼 깔랑깔랑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넘어갈 때가 있어. 요때 뭘로 튀어나오냐면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게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참 어릴 때 엄마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집안에서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집안은 뚱뚱한 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다 뚱뚱해져. 그래서 뚱뚱하다는 그 말을 들었던 걸 취소시키지 않고는 이게 다이어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쓸개 빠진 년, 저 쓸개 빠진 년 그러잖아요. 나중에 쓸개 떼어내야 돼. 실제 사례가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자, 무슨 얘기죠? 들은 말대로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 바로 넘어갈 때 어때 넘어가냐면 요것이요. 이렇게 대개 9세 걸린다 그래. 39, 49 되면은 깔랑깔랑 차다가 탁 넘어가 버려요. 푸르미 엄마가 쓰러질 때가 39에 쓰러졌습니다. 49 탁 넘어가면서 이게 내면을 모르고 나면 왜 넘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데 이 안에 투정회피 반응을 멈추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시 질병에 관한 것이 회복이 돼. 그래서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는 표현합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이 안에 있는 내면을 봤을 때 물론 모든 게 다 치유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서 걸려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들 중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자신이 사랑임을 알아버린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예. 혹시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오는 분들 계세요? 예. 아이고, 다 해당되네. 왜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와요? 듣기 싫어서. 그건 의식이죠. 여러분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징징거려보지 못했던 착한 아이가 있는 거야. 또 여기 나오네.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세요. 치유의 가장 근본에 관한 부분들을 훈련받으신 어디 가서 이런 집단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요, 이 징징거리면 그래요. 징징거리지 못했던 사람 올 때, 징징거려도 공감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 자, 저도 사실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냐면 애가 징징거릴 때 이렇게 올라오는 분노 있죠. 예. 여러분, 징징거리면 뭐라 그래요? 배려 깊은 사랑 배우셨으니까 공감대화 해주려고 노력하시죠? 네. 근데 징징거린 상태에서 공감대화 해주려고 해도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아세요? 네. 공감대화 아무리 연습해도요, 안 돼. 현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한 페이지를 읽어서
계속 공감대화 하면 공감대화만 아주 일생에서 써먹을 때까지. 그냥 연습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말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게끔, 공감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저도요, 연습한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인데, 그거 안 해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구나구나 하시죠. 구나구나. 그래, 슬프구나. 그 구나구나는 잘합니다. 다 모든 게 통하는 게 구나구나예요. 근데 좀 지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이제 구나구나 하지 마세요. 왜요? 말만 구나구나야, 말만. 절대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 가난한 가정 속에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 7월에 콩밥 매셨습니다. 저 울 때 오지 않았어요. 우리 클 땐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 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았다 해서 내 상처가 작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아빠들 중에서 처음 오신 아빠들 또 엄마들 중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다 대면하다 보면 막 그냥 통곡하고 자기 얘기해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다 불쌍한 사람들만 와 있어. 보니까 이제 나만 빼놓고 다 불쌍해. 이렇게 그렇게 불행을 많은 가지 사람이 왔어. 근데 푸르미닷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가 제일 불쌍해. 네가. 자기가 내면에 뭐가 있는 자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조차 감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구나구나 하다가 좀 지나면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네. 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분노가 오르는가 가만 봤더니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처음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는요. EBS 방송에서도 내면 아이를 다룹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를 강연하에 내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것이 보편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뭐냐? 자, 이게 시작돼요. 첫 번째,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울지 말라고 해서. 두 번째, 나도 울지 못하는. 네, 부모가 화내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나도 화를 내지 못하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두 번째, 나도 인정할 수 없어서. 두 번째가 더 수치스러워요. 어른이 된 지금도 항상 그 안에서 부모의 말을 따르는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부모를 기다리는 그 아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나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의 내면에, 나의 무시간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 자, 다시 한번 정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나도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의 무시간에 그림자, 과거의 그림자, 해결되지 않는 뭔가로 남아있는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 여러분 내면 아이는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낫는 병입니다. 치유라는 게 어떤 거죠?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경험하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나구나 하다가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알아요. 분노하면 내 아이가 또 다시 상처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분노를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분노할까요? 제 내면 아이가 분노할까요? 내면 아이가 분노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우리 엄마는 오지도 않았어. 나는 와서 구나구나라도 좀 해주고 있잖아. 내가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지만 내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좋을 때 평온할 때 상관없는데 이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그냥 우렉 하고 올라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하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은 그 다음 세대로 다시 넘어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림자, 우리가 치유하기 쉬운 사람과 치유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치료하고는 달라요. 치료는 증상이 없어지는 거지만
치유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유가 잘 되냐면요. 자기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감정과 맞닿을수록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와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고양이 얘기만 해. 어저께 누가 고양이 얘기하더라고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가 불쌍해 그러는 거예요. 왜 와서 그렇게 귀한 시간에 와서 고양이 얘기만 하다 갈까 이거예요. 고양이 얘기를 자신의 얘기를 하기가 너무 위험해.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것이 내가 불쌍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가 잘 된다고요? 네. 우리 쉽게 표현하면 지랄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에 맞닿아서 겉지랄이 아니에요. 이렇게 겉에만 마른 분노하는 사람에서 분노하도 그냥 분노하라니까 하지 진짜 분노하고 안 맞아. 그리고 슬퍼하라니까 슬퍼하는 것도 그냥 안 맞아. 진짜 슬퍼하는 자는 짐승의 울음처럼 이렇게 가서 맞닿을 때는요. 듣는 자가 탁 이게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듣기가 되게 좋아. 왜냐면 저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이 같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여러분이 울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서 제가 느낄 때요. 이게 막 천국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합창이 들리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들어와요. 저분 정말 자신 안에 있었던 슬픔과 분노를 풀어내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그 행복을, 그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5분 드릴 테니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가? 나는 아이와의 관계,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가 오르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예. 시간 될 테니까, 예.